여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희영성. 워낙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죠. 하루는 아랫마을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국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랫마을로 내려가던 강희영성은 자기와 똑 닮았지만 성별만 다른 사람과 마주쳤어요. 이 사람은 홍은소천. 홍은소천 씨도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다가 윗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윗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가요? 두 사람은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운명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부의 연을 맺어버렸죠. 뭐가 이렇게 급한가 싶긴 한데 서로 운명이라고 느꼈다니까 이해해주죠 뭐. 당연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다닐 때처럼 음식을 얻어먹고 때로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죠. 그래도 부부간의 정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고 마침내 아내 홍은소천이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애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가난한 데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부부는 아이를 먹일 음식도 입힐 옷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부부를 불쌍하게 여겨서 아이에게 은그릇에 탄 가루를 먹이며 키워주었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은장아기가 되었습니다. 은그릇에 밥을 먹여서 은장아기라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은장아기가 2살이 될 때쯤 또 아이가 태어났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도 가루를 다 먹이며 노장아기라 이름 지었습니다. 가루를 타준 그릇이 놋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착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도 가루를 다 먹였죠. 대신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를 써서요. 너무하다고요? 첫째처럼 은그릇에 먹여달라고요? 글쎄요, 셋째까지 먹여 살려준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나무 바가지에 탄 가루를 먹고 자란 아이를 사람들은 가문장아기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첫째 은장아기, 둘째 노장아기, 셋째 가문장아기까지 두 부부만 있던 가족은 금방 딸부잣집이 되었죠. 그런데 이 딸부잣집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세 자매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형편이 점점,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논과 밭이 늘어나고 말과 소가 생겨났으며 내 귀퉁이에 풍경까지 달린 처마 높은 기와집까지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강희영성과 홍은소천은 순식간에 천하의 거부가 되어버렸죠. 잘 됐네요. 형편이 좋아진 부부는 세 딸을 똑같이 귀하게 키웠어요. 어느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방 안에 마주 앉아 있던 부부는 너무 심심했습니다. 비 때문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네요. 그럼 딸들 속마음이나 알아볼까요? 부부는 가장 먼저 큰딸 은장아기를 불렀습니다. 은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옥황상제님 덕이기도 하고 염라대왕님 덕이기도 하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의 덕이옵니다. 100점짜리 답안. 감동한 부부는 큰딸을 칭찬하며 돌려보냈고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러 똑같이 물었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같은 대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막내 가문장아기의 차례. 가문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냐? 옥황상제님 덕이기도 하고 염라대왕님 덕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님의 덕도 있지만 저는 배꼽 밑에 있는 선금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금이 뭐냐면요. 배꼽 아래부터 사타구니까지 세로로 길게 난 선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전부 자기 덕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불효막심한 딸 자식이 어디 있느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가문장아기에게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무리 당찬 아이라도 죄송하다, 제가 잘못 말했다 하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진짜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입던 옷을 챙겨 검은 암소에 싣고 먹을 식량까지 실은 다음 정말로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가문장아기가 먼 올레까지 나설 무렵 어머니 홍은소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딸, 나가서 막내한테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전해. 그럼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법이거든요. 보나마나 가문장아기가 돌아와 밥 먹고 있으면 집 나가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막내야, 빨리 도망가.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때리러 나오는 중이셔. 네? 큰언니 은장아기는 가문장아기를 거짓말로 겁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겁먹기는커녕
큰언니는 노돛돌 아래로 내려서는 순간 청진해로 변할 것이오. 그저 흔한 저주의 표현이겠거니 싶었지만 은장아기가 노돛돌 아래로 내려서자마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청진해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큰딸에게 막내딸 좀 불러와라 했는데 큰딸마저 사라지니 어머니 홍은소처는 둘째 노짱아기에게 막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올레로 나와 걸음 위에 올라선 둘째는 아우야 당장 도망쳐. 아버지랑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오고 있어. 하여튼 자매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네요. 감은장아기는 역시 둘째 언니를 노려보며 언니는 걸음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으로 변할 것이오 라 말했고 노짱아기는 걸음 아래로 내려선 그 순간 용달버섯으로 변했습니다. 감은장아기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강희영성과 홍은소처는 직접 밖으로 나서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쳐나갔기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그만 문 윗지방에 눈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심지어 눈까지 잃은 두 사람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했고요. 오래전 그때처럼 거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쫓겨난 감은장아기 검은 암소와 함께 고개를 넘고 또 넘으며 하염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길을 비춰줄 달은 아직 뜨지 않은 상황. 정말 다행히도 감은장아기의 눈앞에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수수깡으로 세운 기둥에 거적대기 문을 겨우겨우 세워둔 초막집이긴 하지만요. 감은장아기는 먼 올레로 들어서 검은 암소를 돌담에 메어두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나던 나그네인데 해가 다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쉬었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안에 있던 건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걸 어째?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빈 방이 없는데.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야 그리 하시게. 그렇게 감은장아기는 부엌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갑자기 방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르릉탕, 와르릉탕 하는 거대하고 요란한 소리. 이 소리 대체 뭐죠? 감은장아기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연말연시하면 운명과 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딱 맞는 감은장아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대체 어떤 신이길래 찰떡이라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도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은이었습니다.